동남아시아에 좀 치안 문제가 좀 있었잖아요. 결론부터 좀 말씀드리자면 조금 여행하기 좋은 타이밍은 아니라고 생각되는 게 에어비앤비 숙소죠. 한 달 숙소, 한 달 숙소는 생활비는 이제 먹는 거, 먹방, 택시비까지 합쳐가지고 그래서 말레이시아 한 달 살기 추천하냐고요? 안녕하세요, 재우입니다. 저는 현재 말레이시아 2달 살기를 끝내고 대만에 와 있는 상황입니다. 사실 제가 최근에 인터넷을 조금 보니까 이 동남아시아 한 달 살기, 특히 말레이시아 한 달 살기에 관심이 있는 분들이 꽤 많으신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오늘은 제가 그 말레이시아 한 달 살기 팁하고 가이드를 조금 드리고 싶어서 오늘 영상을 좀 찍게 됐습니다. 그러면 가장 예산에서 많은 비중을 차지하게 될 숙소부터 한번 살펴볼까요?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에어비앤비로 예약을 했거든요. 그런데 제가 정말 깜짝 놀랐던 게 원래 한국의 월세, 좀 싼 월세 정도 한 60에서 70만 원 정도를 좀 생각하고 갔어요. 그런데 보니까 6, 70짜리는 거의 없더라고요. 물론 다른 사람과 같이 살게 되면 6, 70짜리도 찾을 수 있으시지만 이제 그 경우가 아니라면 혼자 사는 경우라면 대부분 100만 원 내외로 잡으시는 게 가장 현실적인 가격이라고 생각합니다. 생각보다 비싸죠? 그렇게 형성된 가장 큰 이유가 여러분이 쓰시게 될 집은 아마도 콘도가 될 확률이 정말 높습니다. 그래서 집 안에 이제 뭐 수영장이라던가 헬스장, 도서관이 있는 경우도 있고요. 그런 것들의 시설들을 다 갖추고 있다 보니까 100만 원은 잡아야 그래도 겨우겨우 좀 집을 찾을 수 있다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또 저는 에어비앤비를 통해서 집을 찾았다고 했잖아요. 그런데 이제 또 큰 문제가 전문 호스트가 집을 운영하다 보니까 원래 저 같은 경우에는 흥정하는 걸 되게 좋아하거든요. 그래가지고 더 싸게 살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이 전문 호스트가 하다 보니까 절대 흥정을 안 해주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좀 비싼 집으로 찾아서 이제 예약을 했습니다. 한 가지 이제 예약하실 때 좀 주의하실 점은 또 집마다 전기세가 포함되어 있는 경우가 있고요. 절반만 포함되어 있는 경우가 있고 아예 포함되지 않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들을 잘 고려하셔가지고 집을 예약하시면 비교적 조금 더 돈을 아끼면서 집을 예매하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 다음은 한번 물가를 살펴볼까요? 현재 사실 조금 여행하기 좋은 타이밍은 아니라고 생각되는 게 랑깃, 말레이시아 랑깃이 계속 우상승해왔습니다. 그래서 현재 그 1랑깃에 374원이니까 비싼 편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과거에 한 10년 데이터를 비교해서 살펴보면요. 땅 물가 같은 경우에는 대략적으로 내가 그래도 괜찮은 식사를 하겠다 싶으면 한 20에서 30랑겟 정도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저 같은 경우도 이제 한 25, 26, 27랑겟 정도 되는 음식들을 많이 먹었고요. 한국 음식도 조금 더 20대 후반에 많이 형성되어 있고 이제 말레이시아 로컬 음식 같은 경우에는 뭐 20대 초반으로 많이 설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한 9,000원에서 만원 정도면 내가 그래도 나 이제 너무 좋은 음식을 먹었어라고 아마 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문제가 하나 있다면 말레이시아 식당들의 어떤 음식의 크기가 정말 작더라고요. 개인적으로는. 그래서 음식 하나, 그 다음에 사이드 하나는 최소 시켜야 조금 배부른 것 같아서 그래도 만원을 조금 넘기면 괜찮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뭐 대략적으로 생각했을 때 진짜 두 끼를 그냥 사 먹는다고 생각을 하고 그럼 한 2만원 좀 넘겠죠? 조금 싸게 먹으면 덜 나올 수도 있고요. 2만원 정도 나오고 뭐 아침 같은 경우에는 이제 빵 같은 거 대충 사서 먹는다고 하면 제 생각에 하루에 25,000원 정도 잡아버리면 뭐 한 이제 70만원, 80만원대로 해결을 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건 진짜 좀 크게 잡았을 때 더 싸게 드실 때도 있으시겠죠? 솔직히 말씀드리면 하루에 10,000원으로도 끼니를 때울 수 있는 방법은 있다고 생각해요. 근데 아마 그걸 원하시지는 않으실 것 같거든요. 그래서 이제 좀 그것들을 고려해서 차비까지 하면 한 100만원 정도 더 잡으시면 꽤 만족하실 만한 이제 여행을 하실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그 다음으로 좀 이야기해 볼 것은 이제 대중교통 시스템인데요. 대중교통 이제 여행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정말 좀 중요한 부분이겠죠. 말레이시아에는 당연히 뭐 지하철도 있고 그리고 뭐 버스, 그 다음에 택시, 특히 그랩이죠. 이렇게 있는데 솔직하게 말씀드리면 그랩만 이용하십시오. 물론 이제 그 지하철이나 버스 시스템이 뭐 베트남이라던가 태국에 비교했을 때는 좀 더 나은 편이라고 해요. 하지만 일단은 한국보다 특히 서울보다는 조금 좀 더 시스템이 더 갖춰져야 될 부분이 있고 저 같은 경우에는 전 사실 처음에 이해가 안 됐거든요. 이제 여행 유튜버들 보면 그랩을 너무 많이 타는 거예요. 근데 이제 해외여행 오시면 아시겠지만 또 돈을 아끼는 것도 정말 중요해요.
중요하거든요. 네, 그래서 아니 저 뭐야, 아니 왜 이렇게 돈을 낭비해라고 생각을 했는데, 제가 약속이 있어서 나가려고 보니까 택시는 25분 걸리는데 지하철로 타서 가니까 1시간 걸리더라고요. 그리고 안 그래도 이 날씨가 덥다 보니까 가면서 땀 흘려, 뭐 50분 40분 더 걸려, 이러다 보니까 야 이거 그냥 그랩을 이용해야겠더라고요. 그랩을 이용하는 거는 사실 그렇게 비싸지는 않아요. 그래서 어디였지? 저도 이제 좀 기억이 벌써 가물가물하네. 제가 한 20분 정도 가는데 한 3,000원 4,000원 정도 나왔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정말 그 택시 그랩의 가격은 정말 싸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아까 말씀드렸듯이 항상 나가시는 거 아니고 또 100만 원짜리 집에서 거주를 하시는 거면 이 시티센터 그 도심에 정말 가까이 사실 거기 때문에 그냥 뭐 망설이지 마시고 어차피 한 달 살기니까 택시 이용하셔도 상관없습니다. 네, 그래서 가급적 그랩을 타시고, 택시하고 그랩은 조금 다릅니다. 그래서 거기서는 말레이시아 택시가 있고 그랩이 있어요. 그랩을 타시고, 왜냐면 그게 가장 안전해요. 택시 기사의 정보라던가 또 내가 물건을 잃어버렸을 때 가장 좀 찾기 쉽게끔 프로그램이 잘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 잊지 마시고 그랩을 이용하셔라,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그랩 타실 때 한 가지 좀 팁을 드리자면, 이제 공항이라던가 어떤 터미널, 버스 터미널 같은 데 가셨을 때 그랩이 정차할 수 있는 지역이 있어요. 근데 외국인의 입장에서 버스 터미널이 엄청 크거든요. 그리고 공항에서도 1층에서 타야 되는지 혹은 지하에서 타야 되는지 알 수가 없는데, 그 간판을 보시면 이하일링이라고 있습니다. 이하일링 이렇게 아마 읽는 것 같아요. 그거를 따라가시면 돼요. 이하일링은 이제 그 앱으로 택시를 불렀을 때 거기서 정차할 수 있는 곳을 이야기하거든요. 그래서 그 간판을 따라가셔서 거기에서 타시면 돼요. 저 같은 경우에는 공항에서 1층에 계속 있었거든요. 당연히 1층에 택시가 쓸 줄 알고, 근데 알고 보니까 지하에 쓰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계속 헤맸어요. 택시 기사님을 불러서 택시 기사님이 도착했는데 타지를 못하고 이제 계속 1층에서 계속 한 10분 15분 두리번 거렸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여러분들 이거 진짜 굉장히 난처하거든요. 택시 기사님이 막 저 찾고 있고, 그리고 그 영어로 하잖아요. 영어로 하다 보니까 이제 대화도 잘 안 통하고 뭐 그런 부분이 있어가지고 그냥 그 간판 쭉 따라가시면 됩니다. 그러면 거기에 사람들 많이 있어요. 그래서 거기서 택시 불러서 타시면 돼요. 그랩 불러서 타시면 됩니다. 그 다음으로 한번 이야기해보고 싶은 거는 바로 결제 시스템인데요. 대부분 조금 더 이렇게 큰 마트라던가 어떤 큰 식당 같은 경우에는 대부분 이제 결제가 가능합니다. 카드 결제요. 그런데 아직도 조금 더 너무 로컬이라던가 혹은 길거리 음식 같은 경우에는 한국 카드가 안 먹히는 경우가 있어요. 항상 현금을 휴대하시면서 다니시면 좋으실 것 같아요. 특히 로컬 음식은 가격이 더 싸요. 이런 큰 마트들보다. 그래가지고 신용카드로 결제가 안 될 수도 있으니까 좀 난처한 상황이 발생할 수도 있으니까요. 또 하나 이제 관광지가 이제 당연히 야시장이죠. 말레이시아 야시장이니까 그 부분 잊지 마시고 항상 어느 정도의 현금은 내가 가지고 다니겠다 이 생각으로 돌아다니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다른 재밌었던 게, 한 달 살기 보니까 말레이시아로 뭔가 영어를 배우러 오고 싶으신 분들도 꽤 계신 것 같더라고요. 일단 여기 상황을 조금 말씀드리면 생각보다 영어를 잘 합니다. 왜냐면 이게 되게 재밌는 게, 인구 구성이 가장 많은 게 이제 말레이시아인이고 그 다음에 중국계인가 인도계요. 그래서 세 인종이 좀 가장 큰 인구 비중을 좀 차지하고 있고요. 중국계, 예를 들어서 중국계 말레이시안 같은 경우에는 말레이시아어를 못하는 경우도 꽤 있습니다. 이게 되게 포인트죠. 그리고 반대로 말레이시아계 중국인, 그렇죠, 아니죠, 중국계, 잠깐 뭐라고 이야기했지? 말레이시아계 말레이계 말레이시아인은 중국어를 못하는 경우가 있고요. 반대로 중국계 말레이시아인은 말레이시아어를 못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잘 살펴보면 서로가 뭔가 잘 대화가 안 통해가지고 영어로 대화할 때가 있더라고요. 그 말은 사람들이 생각보다 영어를 잘 쓴다고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물론 발음은 조금 달라요. 특히 미국 발음, 이제 미국 발음과는 좀 많이 다른데 그 영어의 수준이 생각보다 높습니다. 그리고 이제 뭐 한 달 국제학교를 보낸다던가 하시는 이제 부모님께서도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그것도 저는 나쁘지 않은 선택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또 이제 국제학교 같은 경우에는 제가 알기로는 원어민 선생님이 또 많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도 선택을 하실 수가 있어요.
그리고 그 다음은 한번 치안에 대해서 이야기해보죠. 최근에 좀 문제가 됐던 게 동남아시아에 좀 치안 문제가 좀 있었잖아요. 특히 이제 캄보디아를 중심으로 하다 보니까 그것도 이제 문제인데, 아마 더 걱정하시는 분들이 그 캄보디아에서만 일어난 게 아니라 뭐 태국이라던가 혹은 베트남에서 끌려가는 경우도 있었으니까요. 아마 그것 때문에 좀 걱정을 하시는 분들이 많으실 것 같은데, 결론부터 좀 말씀드리자면 말레이시아는 좀 괜찮은 편입니다. 물론 이제 말레이시아에서도 지역별 편차가 되게 커요. 이제 우리 한국 사람들이 조금 더 많이 조금 오해를 하게 되는 게, 한국은 사실 이렇게 편차가 크진 않잖아요. 어느 정도 일정 수준 이상의 기대를 충분히 충족시키는데, 한국 같은 경우에는 이 다른 나라들은 사실 그런 나라가 그렇게 많지 않아요. 그래서 지역마다 조금 편차가 커서 외교부 들어가 보시면 이제 몇몇 곳들은 아마도 여행 권고인가 출국 권고인가가 있었던 것으로 제가 기억을 하고, 만약 내가 쿠알라룸푸르 혹은 조호바루 혹은 말라카 같은 좀 유명한 관광지나 수도로 가게 된다 라고 하시면 안전한 편입니다. 그래도 이제 가급적 너무 늦은 저녁이나 특히 이제 골목 같은 곳으로 들어가면 으쓱합니다. 네. 그래가지고 그런 것들을 좀 피하시고, 저녁이 생각보다 안전한 이유가 여기 날씨가 덥잖아요. 항상. 그래서 사람들이 낮에는 이제 집에 있다가 저녁이 돼서 나옵니다. 그래서 저녁이 굉장히 화려하고, 그래도 이제 좀 사람들이 술을 많이 먹는 지역이라던가 그런 것들은 조금 피하시는 것이 낫겠죠. 그래서 그런 것들만 좀 피한다면, 우리가 알고 있는 상식 선에서만 행동을 하신다면 말레이시아는 동남아 중에서도 굉장히 안전한 곳이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한 가지 조금 더 말씀드리자면, 이제 그 전기 코드를 조금 말씀드려야 될 것 같아요. 왜냐면 제가 조금 고생했거든요. 다이소 같은 데 가셔도 좋고 한 5,000원 정도 하거든요. 이제 인터넷에서 조금 더 비싼 것들을 구매하셔도 좋은데, 여기서는 그 240V를 사용합니다. 그래가지고 전기 어댑터를 조금 가져가시는 게 훨씬 좋으실 겁니다. 이게 큰 문제가, 그 말레이시아 안에서도 전기 어댑터를 판매하긴 하는데, 이제 한국 사람들이 쓰는 이 돼지코? 좀 이렇게 동글동글한 거 있죠? 그게 아니라 유럽에서 사용하는 것을 이제 그 기본적인 어댑터에 탑재를 해놨습니다. 같은 이제 전기 코드인데 뽑아지질 않아요, 전기 어댑터를 쓰면. 그래서 기본적으로는 한국이 아니라 유럽에 맞춰져 있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가급적 다이소 같은데 5,000원이면 사니까요, 구매를 하셔서, 이 플러그가 3개예요. 위에는 이제 좀 안전장치로 되어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중간에 그 위에를 눌러야 양옆으로 코드를 꽂을 수 있는 형태입니다. 그래서 그거 까먹지 마시고 그걸 좀 챙겨가시기를 추천드리고요. 그 싱가폴도 같은 거 사용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거 사용하시면 싱가폴에도 변환기 가지고 가셔서 코드 꽂아서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좋다, 미리 사두시면 좋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저 같은 경우에는 이제 한번 얼마나 썼는지 좀 볼까요? 예산을 많이 썼어요. 한국에서 사는 것보다 많이 썼습니다. 이 비행기표는 한 제 생각에는 왕복으로 하셨을 때 30만원 내외 정도로 잡으시면 좀 좋을 것 같아요. 이제 그때 조금 다릅니다. 언제 가시는지에 따라 다르고요. 최근에 이제 좀 이란 그 미국 전쟁이 있었잖아요. 그래가지고 그것 때문에 좀 비행기 값이 많이 올라갈 수 있으니까 좀 그런 것들 고려하셔서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어딨어, 비싸게 다녀왔어요. 왜냐면 컨텐츠도 전 찍어야 되니까요. 저는 이제 편도로에서 한 15만원 정도 나왔고요.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제 왕복으로 했을 때는 더 싸겠지만 한 30만원 내외 정도 잡으시면 좋을 것 같다. 에어비앤비 숙소죠. 한 달 숙소는 125만원. 아니, 서울도 아니고 125만원은 조금 그렇다, 아무리 콘도여도. 보통 한 가지 팁을 드리면, 이 1년 살이를 하신다면 한 60만원 정도 잡으시면 됩니다. 콘도 같은 경우는 60만원 내외로. 그래서 이제 그리고 생활비는 이제 먹는 거, 빵, 택시비까지 합쳐가지고 한 160만원 정도 나왔습니다. 제가 이걸 좀 정리할 수 있으면 이거를 식비 그리고 택시비 정도 좀 나눠서 이렇게 좀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통 이제 지출은 한 달 동안 290만원. 작지 않죠? 근데 저 같은 경우에는 여기에 이제 비행기도 탔어요. 조지타운 가는데 비행기도 타고 해가지고 10만원 정도 나왔지만, 그래서 아마 여러분들이 가시는 건 조금 더 싸게 나올 거다, 이것보다. 그리고 친구분이랑 같이 가시면 더 싸게 가실 수 있으실 거다 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 여기까지 말레이시아 살이 팁과 가이드를 제가 준비해드렸는데, 혹시 도움이 되셨을지 모르겠습니다. 네, 그래서 좀 질문 있으시면 댓글을 남겨주시고요. 가능한 한에 있어서는 가급적 좀 답장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저는 다음 영상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여러분 안녕히 계세요. 여러분 하나 까먹어서, 그래서
말레이시아 한 달 살기 추천하냐고요? 10점 만점 중에 7점이나 8점 정도 줄 수 있다, 최소. 혹시 고민하고 계시다면 망설이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여러분, 진짜 안녕.